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삼킴장애 세미나 드디어 2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삼킴장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라든지요, 논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삼킴장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상 삼킴 과정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상 삼킴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부 생리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정상 삼킴을 위한 해부 생리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삼킴이라고 하는 건 단일 과정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근육들의 복합적인 움직임, 협응 과정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 삼킴이 단일 과정이 아닌 복합적인 협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삼킴은 하나의 단일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삼킴에 있어서 필수적인 4가지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별로 아주 핵심적인 해부학적인 부위들을 알아야 됩니다. 즉, 단계별 핵심적인 부위가 고장이 난다면 우리가 그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자동차를 예로 들면요, 자동차 바퀴가 고장나면 바퀴를 갈아주면 되고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을 갈아주면 되고, 자동차의 와이퍼가 고장나면 와이퍼를 갈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와이퍼가 고장나는데 자동차를 전체를 다 수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해부는 지금부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삼킴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좀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삼킴의 생리학적인 이해를 또 학습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해부하고 생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자, 이거는 제가 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해부라고 하면 보통 고정된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생리라고 하면 어떤 움직임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고정된 구조, 예를 들면 뭐 연골이라든지요, 뭐 뼈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우시게 되고요. 어떤 생리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삼킴 장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 삼킴 과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삼킴의 문제는 정상 삼킴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삼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모든 과정에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삼킴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면 특정한 한 단계에서의 문제만 있어도 사실은 삼킴장애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 삼킴의 정의와 단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정상 삼킴이라고 하는 것은 뇌간, 대뇌피질, 뇌신경 및 관련된 근육과 감각들의 작용이 포함되는 뭡니까? 복합적인 감각 운동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뇌간이나 대뇌피질, 뇌신경.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대뇌피질이나 뇌간은 중추신경계죠, 우리가. 자, 그리고 뇌신경은 뭡니까? 말초신경입니다. 즉, 중추신경이든 말초신경이든 이러한 신경계와 관련된 근육하고요, 감각들의 작용에 포함되는 복합적인 감각 운동 과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삼킴이라는 거는
운동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운동뿐만이 아니라 감각의 과정도 포함이 돼 있다. 자, 예컨대 삼키는 데 있어서 무슨 인두 근육이나 이런 근육들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뇌에 손상을 당하게 되면 감각들도 무뎌지거든요. 예컨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치아 신경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빨 그 신경 치료할 때 잇몸에다가 우리가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마취 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예, 운동도 잘 안 되지만 네, 입술이 감각이 무뎌지죠. 자,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음식물을 인지하는 그런 부분도 무뎌지게 되고, 자, 이런 것들 다 삼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감각 운동 과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각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삼킴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 자, 삼킴에 관련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도식화를 해왔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원래 PPT에서는 이게 다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살짝 보이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삼킴하고 관련 있는 해부학적 구조. 여러분들 삼킴하고 관련 있는 구강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구강이 있겠죠. 자, 구강이라 하면 자, 오럴 캐비티. 자, 입에 있는 공간이죠.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뭐 코로 들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입에 있는 혀나 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강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 구조죠. 그 다음에 삼킴과 관련 있는 또 다른 해부학적 구조는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두가 있습니다. 언어치료 공부하다 보면 삼킴장애 이전까지 인두라고 하는 것이 거의 좀 강조되지 않아 왔습니다. 해부생리에서. 왜냐하면 인두는 발성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말에서는 인두는 발성기관이 아닙니다. 자, 인두가 어디입니까? 손가락을 쭉 넣었을 때 어딘가에 뭔가 닿겠죠. 네, 목구멍 쪽에 닿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두벽이라고 해요. 네, pharyngeal well, 인두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두는 사실은 삼킴이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 이 인두라는 놈이 쫙 조여주면서 네, 음식물이 아래로 보내는데 이 아래로 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자, 식도 쪽으로 아래로 쫙 예쁘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인두는 삼킴하고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킴이하고 관련이 있는 또 다른 해부학적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음식물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여기 있는 후두입니다. 후두. 자, 후두가 왜 삼킴하고 관련이 있느냐? 후두는 음성기관 아니냐, 발성기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발성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후두는 태초에 발생기관이기 이전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인 기관입니다. 자, 후두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죠? 기도죠. 자, 후두가 시작되는 곳이 기도 입구입니다. 그리고 후두의 밑을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음식물이 삼켜질 때 어떻습니까? 이 후두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침을 한번 삼켜 보십시오. 자, 이 촉지한 상태에서 침을 삼키시면 후두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후두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후두는 삼킴 시의 기도를 보호하는 삼킴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도는 음식물 길이죠. 자, 음식물 길을 식도라고 하고 공기길을 기도라고 하는데요. 자, 네 번째 식도는 삼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식도를 거쳐가면 드디어 우리가 소화기관에 다다라서 이제 음식물을 소화하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삼킴의 마지막 과정은 식도를 거쳐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면 삼킴과 관련이 있는 해부학적 구조가 크게 네 가지인데 여기다가 단계자만 붙이면 삼킴의 정상적인 삼킴을 위한 각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예, 후두 단계라고 하지는 않고 실제로는 구강 단계, 구강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후두 단계, 그 식도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3단계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4단계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삼킴의 대가인 그 닥터 라자만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래전에 정립을 했고 지금은 작업치료나 언어치료나 대부분의 재활과학 책에서는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최근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삼킴하고 관련이 있는 해부학적 구조는 구강, 인두, 후두, 식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깜짝 퀴즈입니다. 네 가지 주요한 해부학적 구조가 삼킴하고 관련된 구조가 뭐라고 그랬죠? 구강, 네, 인두, 후두, 식도라고 그랬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각 그 주요한 구조마다 해부학적 구조마다 그 필요한 핵심적인 해부적인 어떤 부위들,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언어치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강이라는 용어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구강이란 무엇입니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입술에서부터 인두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구강이라고 합니다. 자, 앞 단계를 좀 넘으러 보면요. 자, 여기 입술에서부터 시작돼서 인두, 여기까지 있는 요 모든 걸 다 우리가 구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구강의 윗부분은 자, 구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천장, 구개라 부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이거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단해서 경구개라고 얘기하고요. 자, 뒷부분은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말랑말랑해서 연구개, 자, 연한 구개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하드 팔렛, 뭐 소프트 팔렛 또는 벨럼이라고 부르는 연구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는요, 경구개와 연구개에 의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비강하고 분리가 되죠. 비강이 뭡니까? 예, 우리나라 말로 콧길이에요, 콧길. 예, 비자가 코 비자고요. 강은 예,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콧길입니다. 코 공간. 네, nasal cavity. 자, 앞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구강의 요 인두인데요. 요 인두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인두 윗부분이 비강이 되겠고 인두 아랫부분이 구강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준 역할을 한다. 자, 연구개와 후인두벽은 삼킴이나 호흡을 하는 동안에 비강과 구강 사이의 통로를 닫고 여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자, 만약에 그 연인두 폐쇄라고 하죠. 연인두 폐쇄. 자, 연인두 폐쇄. 자, 연구개하고 후인두벽이 자, 제가 앞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거를 좀 지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예, 지워졌네요. 아주 놀랍습니다. 아, 다시 안 지워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네네, 괜찮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 네. 자, 여기 있는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연구개, 네, 소프트 팔렛이라고 하는 연구개잖아요. 연구개고 목젖 우리가 우블라, 예, 연구개 끝이 목젖입니다. 얘가 이렇게 닫아주면요, 그 비강으로 가는 통로가 닫히게 되고 얘가 열어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려 있으면 예, 이렇게 소리가 코로 가게 되죠. 자,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닫아줘야겠죠. 안 그러면 코로 음식물이 역류되지 않습니까? 이 역류되는 게 뭐가 문제냐? 역류가 됐다가 다시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은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체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그 비강에 음식물이 고여 있으면 얘가 언젠가는 내려와서 식도로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예, 기도가 폐쇄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연유두 폐쇄가 삼킴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연유두 폐쇄가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요? 우리 조무무장이 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VPI. 자, velopharyngeal incomplete 또는 insufficience라고 합니다. 자, 연유두 폐쇄 부전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VPI는 연인두 폐쇄 부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면 조음에서는 과비음이 나올 수 있지만요. 자, 과대비성이 나올 수 있지만 과대비성은 뭐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데 삼킴에서는요. 이게 되면 흡입이나 침습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강의 구조하면 딱 하나, 제가 정말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두 개가 구조가 나와 있어요. 전국의 활이라는 게 있고 후국의 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찍어 보십시오.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네요. 전국의 활이 중요합니다. 왜냐? 내용이 길잖아요. 전국의 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구강의 구조에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것들이에요. 다른 거는. 자, 근데 구강의 구조 중에서 삼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국의 활이다. 자, 전국의 활이 왜 중요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음식이든 액체든 음식 덩이가 전국의 활이라는 놈에게 딱 닿게 되면요. 자,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음식물은 수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음식물을 10번 씹던 뭐 100번 씹던 천천히 삼키던 그 음식물을 혀에서 그 전국의 활까지 옮기는 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국의 활이라는 놈에 딱 닿게 되는 순간 얘가 반사적으로 인두삼킴이라는 걸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활이 음식물이 딱 닿으면 인두로 음식물이 스르륵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두삼킴이라고 하는데, 자, 결국 삼킴이라는 건 수의적인 단계와 불수의적인 단계가 제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단계가 함께 있는 것인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전국의 활입니다. 스위치 같은 거예요. 자, 이 전국의 활의 음식물이 닿으면 자기도 모르게 꼴깍 음식물이 넘어간다. 그래서 구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전국의 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구강 단계와 인두 단계를 구분합니다. 자,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전국의 활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점막주름이고요. 자, 여기 점막주름이라는 게 멤브레인, 점막으로 촉촉한 우리 입 안에 있는 그런 것이고요. 자, 주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을 벌리면 전국의 활이 이 녀석이에요. 네, 보이는 이 녀석. 전국의 활. 네. 전국의 활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 음식물이 닿으면 자, 어떻게 된다? 인두삼킴 일어나더라. 자, 인두삼킴.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알아두십시오. 전국의 활, 인두삼킴. 인두삼킴은 뭐다? 불수의적인 삼킴. 제 의지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 국가고시 같은 이런 객관식 공부를 잘 하시는 방법이 자꾸 키워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전국의 활은 뭐다? 인두삼킴. 인두삼킴은 뭐다? 불수의적인 삼킴이다. 그러면 반대로 인두삼킴을 하는 이 전국의 활이 손상당하면 불수의적인 삼킴이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채기 바랍니다. 후국의 활은 뭐냐? 그냥 후국의 활은 후국의 활 뒤에 저기 뭐 편도나 이런 게 위치되어 있더라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전국의 활이다. 반드시 우리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엔 또 뭐가 있습니까? 연구개가 있고 뭐 구강 바닥이 있죠. 자, 연구개는요, 요러한 근육들의 협동작용에 의해서 연인두가 폐쇄되죠. 자, 그래서 연인두 폐쇄와 관련된 근육들인데, 참고삼아 제가 이 시간에 해부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강 바닥에는 이러한 근육들이 있죠. 자, 뭐 두힘살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설골에 붙어 있습니다. 자, 설골은 뭐가 중요하냐? 설골이 있으니까 후두 자체는 뼈는 아니잖아요. 연골이잖아요. 이 설골, 뼈가 같이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후두도 같이 올라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후두 외부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후두 외부 근육이 있으니까 후두가 거상되죠. 아마 여러분들 음성장애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고음을 부를 때 후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음식물을 삼킬 땐 후두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만큼 후두라는 게
음식물이 있는 데서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구강 바닥에 붙어 있죠. 외부 근육들이.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전구개활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입니다. 자, 혀는 4개의 내재근하고 4개의 외재근이 있는데 이것도 키워드로 외우세요. 자, 제가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자, 이거 주로 혀에 뭘까요? 자, 주로 혀의 모양을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재근 하면 모양.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혀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혀를 말거나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모양을 담당을 하겠죠. 자, 반대로 혀의 외재근은 운동을 담당합니다. 외부 근육들은 운동을 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랑 하면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랑이라 함은 움푹 파여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입 구강 구조에서 움푹 파여 있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게 앞에 부위인이 정고랑하고 옆에 부위인 외측 고랑, 가쪽 고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낀다면 전고랑에 낄까요? 외측 고랑에 많이 낄까요? 그렇죠. 당연히 외측 고랑에 많이 끼겠죠. 예, 음식물이 끼면 요런 데 많이 끼잖아요. 자, 그래서 음식물은 외측 고랑에 많이 낀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인두 구조입니다. 자, 인두는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자, 인두 단계. 자, 우리가 결국은 자,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누시는 분들은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삼킴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시는 분들은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 3단계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언어치료에서는 4단계로 나눕니다. 구강 준비 단계, 구강 단계, 예, 구강 준비 단계,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3단계로 나누던 4단계로 나누던 인두 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왜?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는 수의적인 단계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잘 씹거나 잘 씹기 위해서 입술을 잘 다물어주는 구강 압력을 형성해주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러한 단계들은 뭐 충분히 구강 운동을 통해서 또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완전 여기가 힘이 빠지지 않는 이상 음식물을 조금 덜 씹거나 하더라도 치아가 없더라도 음식물을 우리가 삼킬 수는 있잖아요. 자, 근데 자, 여기 어디에 닿으면 인두 단계다? 전구개활에 닿으면 인두 단계라고 그랬죠. 전구개활에는 왜 음식물이 닿자마자 제 의지와는 관련 없이 쑥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쑥 내려갑니다. 근데 쑥 내려갈 때 인두에는 2가지의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자, 인두도 중요하지만 여기 후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두는 위로 올라가서 이걸 보호해줘야 되고요. 인두는 요 영구계랑 함께 연인두 수축이라는 걸 통해서 요 윗부분을 막아줘야 돼요. 자, 윗부분을 막아주는 건 코로 넘어가는 비강 역류를 막아주는 거고요. 후두가 올라가는 건 기도를 막아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죠. 자, 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후두 수준의 음식물이 머물러 있으면 침습이 되는 것이고, 자, 후두를 통과해버리면 흡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기도가 막히죠. 네. 반대로 위는 왜? 연인두 수축이 이루어져야 얘가 탁 막아주면서 음식물을 식도로 쫙 보내주는데 위에를 딱 막아준단 말입니다. 왜냐? 비강으로 음식물이 역류되면 중력에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중력에서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전구계활을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안 거치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전구계활을 안 거치니까 인체는 이게 그 반사작용, 삼킴 반사작용이 딱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가 혹시라도 일로 떨어지게 되면 후두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안 올라가니까 일로 이렇게 떨어지면 네, 기도가 또 폐쇄되겠죠. 흡인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인두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강이나 후두 뒤에 위치하고요. 원뿔 모양의 근막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관, 예, 관의 형태입니다. 자, 앞쪽으로는 자, 윤상연골, 반지연골 위에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뒤쪽으로는 경추 6번까지 뻗어 있는 게 자, 인두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는데요.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네, 각 부위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